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 종교의 만남이라는 다소 특이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종교적인 요소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정치적 요소도 있고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오늘은 역사와 종교의 만남, 즉 역사와 종교의 상호보완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 시대 역사학이 더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죠. 21세기 현재까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거든요. 문명사적 문제, 세계질서의 재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동아시아가 핵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충돌이죠. 한민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부 문제도 있고 인간성의 문제도 있는데요. 종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문명사적 관점, 인간의 본질적 관점을 놓고 말씀을 드리죠. 21세기는 저는 새로운 문명에 도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전환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인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단계를 거쳐서 호모 사피엔스가 됩니다. 이른바 생각하는, 사유하는 인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후손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장 최대의 변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탄생하거든요. 저는 이런 새로운 인간을 데미 휴먼이라고 그랬거든요. 반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반은 인간이 아닌 거죠. 과거에는 데미 갓, 그래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를 상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또 다른, 이를테면 기계 또는 기호 등등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문명이 다가오면 당연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껴요.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경제적인 문제, 계급 문제, 아니면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패권 야욕, 헤게모니 쟁탈전이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바로 문명의 전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문명의 전환이 그냥 옵니까? 아니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재앙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겁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이 이미 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실의 발견입니다. 옛날엔 이것을 진리라고 그랬지만 새로운 원칙을 발견하고요.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물질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요. 시간과 공간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힘의 시간이 있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상대성 이론의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절대 시간 개념이 막 적용되기 시작해요. 공간도 물론 마찬가지죠.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인식의 지평이 확장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실천하고자 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좀 돌발적인 사람들이 실천을 하면서 희생도 당하고 실패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꾸준히 변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른 존재물과의 차이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을 낳게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구조, 인간의 본성, 앞으로 인간의 진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불가측성, 예측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환경 속에서 21세기형 지식인이라는 것이 등장해야겠죠. 이들은 과거의 지식인과는 또 다른 형태의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인의 유형도 만들어야 되고 역할도 또 변화시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됩니다. 지식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이거 어렵습니다. 세계, 우주, 인간 삶에 대한 재해석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봤던 세계랑, 공자가 봤던 세계랑, 석가모니가 봤던 세계랑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전혀 달라요. 한자는 우주 그러지만, 이를테면 유니버스, 코스모스 등등 있지만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기호 글자를 가지고 동일한 듯이 착각하지만 다른 것이죠. 인간의 삶도 달라요. 이를테면 복지의 문제도 달라지고요. 다른 겁니다. 의미야말로 다르죠.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생명을 단순하게 60까지 연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하는 것인가? 그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고민할 때 지식인들은, 특히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거를 제공해야 돼요.
다른 학문들이 다 그럴 수가 있는데 역사학이 가진 장점은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리 여러 개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했고 이런 다음에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큰 틀 속에서는 그래도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내비게이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식인들의 역할, 소크라테스는 등해라는 얘기를 했고요. 게오르기는 잠수함 속에 토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비게이션, 이게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지식인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 가이드.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식의 제안을 할까요? 일단 전통 역사학과 현대 알고 있는 근대 이후의 역사학 차이가 있죠. 이건 무엇이냐면 전통 역사학은 흔히 말하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하나로 봤어요. 이것을 향유하는 주체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대 역사학에서는 이것이 나눠진 겁니다. 문학은 문학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그래서 한 부분 나눠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멀게 멀어져 버렸어요. 그냥 곧바로난 철로처럼 마주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 본질의 문제를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어요. 각각 다르게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본질적인 면에서 문사철로 대별되어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일적 관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역사학이에요. 더군다나 과학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이전의 과학기술과 현대의 과학기술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건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과학은 물질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 문제가 결합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건 엄청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데미 휴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에서 21세기 지식인으로서의 역사학자, 과거가 아니라 21세기 지식인으로서의 역사학자의 역할, 위상을 회복할 의미가 있다 보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그동안 너무 멀어졌어요. 역사는 인간학이다. 이건 저에겐 절대적인 명제거든요. 인간만큼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역사학의 인간적인 면을 또는 역사학의 인간학적인 면을 회복하자는 것. 그리고 보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는 종교인이라든가 철학자들에게만 내던질 필요가 없어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학은 정말 중요하고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학자들이 과거는 달리 종교 아니면 철학 아니면 예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능과 역할까지도 이제는 수용을 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역사학자들은 공부를 해야죠.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의 본생 본질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 본론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종교의 만남.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삶, 살아가는 방식, 의미 등을 모색할 수가 있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문화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삶의 의미가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들은 대충은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과거의 산물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구려인들의 이상향, 신라인들의 이상향, 백제인들의 이상향, 아니면 북방 유목민족들, 아니면 한족, 아니면 저쪽에 유럽 쪽에 또 파이트, 백인들 다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는 지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와 유럽, 동과 서, 이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그 이상향을 추구해야 되고요. 이상향을 실천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델이라고. 모델은 모델일 뿐이에요. 어떤 것을 해석하기 위한 질서고 범주화되는 건데 이건 모델일 뿐이죠. 일부 사람들이, 경망스러운 사람들이 모델과 예언을 구분을 못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공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인간은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돼요. 좀
좀 더 진지하게 인간이 모르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찾아나가야겠죠. 인간에게는 숨은 성격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 합리적 존재가 아니죠. 비합리적이에요. 인간만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이성이라고 얘기했고 칸트는 오성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다른 존재물, 동물보다도 오히려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적이라는 거죠. sacrifice, 희생할 수 있는 존재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물론 동물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종족 보존 본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인간처럼 다른 무언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이겠습니까? 인간의 무궁한 역사 속에서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갖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은 성격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역사학계, 특히 한국 역사학계의 수준으로서는 그런 방식으로서는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는 우린 인간의 숨은 성격, 그런가 하면은 나타날, 표출될, 21세기에 발현될 이런 성격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죠. 21세기 신인류,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식, 새로운 문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면은 당연히 예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르고 떠나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과학들, 자연과학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예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까지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질적으로 새로운 류의 역사학이 등장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